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커리어의 홍준기입니다. 오늘은 금융공기업의 약식 논술 작성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류 지원 시에 약식 논술을 출제하는 금융공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소한 주제가 나왔을 때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금융공기업의 약식 논술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근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왔었던 약식 논술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신용보증기금은 45년간 기업평가를 수행하며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순한 보증기관이 아닌 데이터의 원천, 데이터 뱅크로서 기업금융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간 융복합 등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산재된 다양한 기업 및 산업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시중에 공급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효율적 자금 지원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다양한 기업금융기관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단기적, 현재 역할 중심이죠. 및 장기적, 역할 확장, 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500자 이상 1500자 이내. 이렇게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보시면 일단 망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쪽 분야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생소할 수밖에 없는 주제죠.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아니 이걸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속 밀어주셨다가 대충 써서 제출을 하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못 쓰시고 결국 제출을 못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가려내는 것이 이런 약간 까다로운 약식 논술 주제를 출제하는 의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소한 주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공부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식 논술을 어떻게 작성하셔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까 신용보증기금 주제도 보셨겠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신용보증기금의 구체적인 역할이라든지 여기서 활용하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뱅크의 개념, 그리고 기업금융,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산업 간 융복합,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용어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통해서 기사, 심지어는 논문,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공 서적도 좀 보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내용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관, 지금의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이었죠. 그래서 이 기관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구체적인 수준의 질문을 내는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고민을 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현실성이 너무너무 떨어지거나 이 기관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너무 벗어나 버리는 그런 답변을 써버리게 되시면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의 홈페이지나 아니면 관련된 기사 등을 찾아가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기관이 어떤 방향성을 원하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고자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다 보면은 뭐 구체적인 내용이 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방향성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힌트가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간결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에 있어서는 좀 두 갈씩을 따르시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잘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결론까지 깔끔하게 맺어주시는 방법으로 쓰신다면 논리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금융공기업의 약식 논술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처음에 주제를 접하시게 되면 와,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작성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약식 논술의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